이번 시간에는요, 가족 상담 및 가족 치료의 실천 현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요, 가족 상담 및 가족 치료 실천 현장에서 어떤 다양한 그 상담 영역과 어떤 실천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려면요, 우선 먼저 현대 가족의 특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용 보시겠습니다. 우선 현대 가족의 특성은요, 우선 다양하겠지만 기능적인 가족과 역기능적인 가족을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어떤 쪽이 조금 더 기능적이고 건강하고 발달해 가야 되는 가족의 특성인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우선 기능적인 가족은요, 기본적으로 가족 체계가 가족 구성원을 위해 잘 운영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기능적이라는 게 뭔가 잘 돌아가고 있고 각자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바로 기능적인 가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능적인 가족 구성원은요, 다른 가족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 않고요, 독립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엄마나 아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녀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있고 또 그런 행동들을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적인 가족의 특징에 대해서요, 포가티 같은 학자들은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다. 가족은요, 가족 생활 주기 혹은 가족 발달 단계라는 이전에 배우셨던 내용들에서 떠오르실지 모르겠지만, 아동기 가족, 청소년기 가족, 그 다음에 청년기 가족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되어가는 과정에서요, 가족 생활 주기에 따라서 가족이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적응을 잘 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기능적인 가족은요, 변화에 적응하는 적응 능력도 갖고 있고요. 정서적으로 가족 서로 각자 서로에게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거나 너무 안 받아도 문제지만 정서적으로 각자 자신의 정서적 균형이 잘 잡혀 있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세대 간에 통하는 연결 요소, 너무 뚝 떨어져 있고 서로 대화가 안 통한다라든지 무관심하지 않고 세대 간에는 서로 적절하게 의사소통이 되고 연결 요소가 이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능적인 가족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기능적인 가족은 그와 반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요, 다른 문제까지 더 파헤쳐서요, 더 문제를 크게 더 확산시키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적인 가족은요, 혼란을 최소화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요, 양자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제3자를 끌어들이지 않고 둘이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부부가 싸움을 했을 때 아이를 그 사이에 끼워서 뭔가 삼각관계를 일으킨다든지요, 아이한테 화풀이를 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관계는 두 사람이서 해결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기능적인 가족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과의 차이점은 서로 존중하고 참고 격려까지 할 정도 되면 굉장히 건강하고 기능적인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각자는요,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수준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 각자가 건강성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리고 가족 구성원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어서 가족 내에서 큰 비밀 같은 것이 없다. 이 건강하지 못한 가족은요, 가족 내에 쉬쉬하는 비밀이나 부모만 알고 자녀에게 알려주지 않는 혹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그런 큰 비밀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가족 안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서로가 서로를 잘 믿지 못하는 불편한 관계들이 형성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 분위기의 유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뭔가 서로 협력하고 지지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은 좋은 가족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인지 그 모델이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은 피드백이나 교훈을 가족으로부터 얻는다. 특히 청소년 자녀들이 그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너무 친구하고만 상의할 때 이제 가족 안에서 단절이나 분리가 나타나는데요. 서로에게 의견을 주고받는 것들이 피드백이고요. 또 교훈들을 가족들로부터 얻는 것이 기능적인 가족의 특성이라고 포카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역기능적 가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도 알 필요가 있겠죠. 가족 하위 체계의 경계선이 혼란되어 있거나 경직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가족 하위 체계는 부부 체계, 부모 자녀 체계, 형제 자매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안에 있는 하위 체계들인데요. 부부끼리 경계선이 혼란되어 있거나 아이가 마치 부모처럼 부모에게 잔소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 가족과 가족 간에 적절한 경계선이 있는데 그게 혼란되어 있거나 너무 딱딱해졌을 때가 경직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요구에 따라 유연성 있게 변화되지 않고 가족 규칙도 뚜렷하지 않아서 가족원들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을 많이 줄 때 이것들이 이제 역기능적인 가족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아서 나한테 요구되는 역할과 기대가 뭔지 잘 모른다. 이럴 때는 내가 굳이 그걸 왜 해야 돼? 혹은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그러다 보면 가족 갈등이 또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족은 반드시 자신의 그 역할과 기대를 명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